저 주제와 같이 나도 드라이빙 가이드 해볼까? 그러니까 과연 드라이빙 가이드를 할 만한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선생님들 모든 분들께 다 이 일이 맞는 일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런 정보, 이야기들 그런 걸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리스트를 보니까 여행사 대표님들도 계시고 또 궁금하신 점을 보면은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점, 그 부분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그런 자리가 되면은 그 모든 궁금증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영어요? 아, 근데 이게 언어권이 영어만 계신 것도 아니라서. 아,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긴 힘들어가지고. 예. 어쨌든, 이 사진은 제가 모셔왔던 영국 손님인데요. 엄마랑 딸이고, 이제 이 집은 이제 완주의 아원고택입니다. BTS가 거기서 이제 사진 촬영한 걸로 유명한데요. 그것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1억 관광통역 안내사를 땄고요. 그 이후에 시티 가이드, 시티 투어라고 혹시 아시나요? 버스를 돌아야 되는 거. 예, 그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명, 2명, 3명 각각 그런 소규모 그룹들이 이제 투어를 의뢰를 하면은 투어 버스가 호텔들을 갖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몇 명씩 픽업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패키지 투어를 하는 그런 투어를 하는 걸 시티 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이드로서 진입하기 가장 용이한 게 시티 투어긴 한데요. 근데 사실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나이대가 한 30대나 40대를 선호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은 제가 40대인데 그때는 30대여서 그때 지원을 해가지고 됐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시티 투어 회사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2015년도부터 드라이빙 가이드를 시작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력은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해양경찰청에 이제 대외 협력 부서여가지고 그 친구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해외 VIP 손님들 모시고 다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걸 좀 어느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하면서 의전하고 드라이빙 가이드하고 통역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기획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어 드라이빙 가이드 단톡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가이드 단톡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영어로 하는 드라이빙 가이드의 단톡방이 가장 큰 게 145명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총무직을 맡고 있고, 그리고 재작년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 중에 관광통역 안내사 교류센터라고 있습니다. 한 회원수가 몇천 명 정도 되는데 활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영어 운영진 스텝을 맡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행사 창업을 작년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여행사에서 일도 받고 있고 제가 영업을 해서 이제 투어를 직접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왜 가이드가 됐는지. 예. 사실 가이드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나는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러다가 가이드를 보면은 놀고 먹고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보니까 또 되게 쉬워 보이고, 사실 저도 그런 마음에 좀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가이드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영어를 1어 가이드로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은 일본에 10일 정도 의사 단체를 모시고 갔는데 10일 만에 2천만 원 벌었다고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나
여태까지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자괴감을 들면서 뛰어들었는데 저는 그런 팀을 맡은 적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런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가 드라이빙 가이드 일을 갖다가 2015년도부터 거의 주된 일이 드라이빙 가이드예요. 거의 98%가 드라이빙 가이드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게, 예, 그림 위에서도 아시겠지만은 회사 시티 투어라는 건 사실 전속이에요.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는 건데 회사에서 별로 일이 안 풀렸어요. 뭐 처음에는 이제 사실 시티 투어를 갖다가 2번 옮겨 다녔는데요. 처음에 간 데에서는 알려주는 분한테 선배님이란 호칭을 달지 않아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안 가르쳐줘요. 필요한 걸. 그래서 거기 대표님이 기사로 다니면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하고는 끝났고 그 이후 뭐라고 했는데? 예? 코칭은 뭐라고 했는데? 가이드님이라고 했죠. 이게 가이드님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실 가이드님이라고 해도 돼요. 요새 분위기에서는 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실 10년, 20년 전에는 좀 군기가 빡셌어요. 특히 또 이제 그때는 훨씬 더 적은 분들이 하고 계셨고 또 그때는 돈이 되는 시기였어요. 돈이 되는 곳에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르고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중이 또지가 들어오면은 그냥 다 바로 내보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좀 군기가 좀 상당히 강했어요, 옛날에는. 뭐 제가 진입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을 때이긴 하지만은 사실 같은 소속에 있으면서 선배 가이드한테 일을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소속으로서 들어갔을 때 이제 누군가가 선생님들께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 같은 회사 소속으로서. 그러면은 선배님이라고 먼저 불러보는 게 맞습니다. 거기 당사자 상대방이 이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가이드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르시면 되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그 호칭 때문에 잘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진입했을 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에 이제 시찰하러 가셨을 때예요. 그때 일본하고 문제가 상당히 커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관광객이 줄었어요. 그래서 시티투어 사장님한테 영어 손님도 달라고 해서 영어 손님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조금 선배 가이드님들 눈밖에 좀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정확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뭔가 어쨌든 전화를 안 받아요. 모두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대표님이 여기 식당에서 이 가이드를 만나가지고 같이 차에 타시오라고 했는데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한 6, 7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마주치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별 씨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제 철변피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뭔가 일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시티투어 회사를 2군데를 갖다가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자. 그런데 시티투어 회사에서 안 됐는데 인바운드 회사, 그러니까 인바운드 투어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혹시?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몇십 명의 손님들 갖다가 한국에 입국하시는 날부터 출국하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다 보살펴 드리는 게 인바운드 가이드예요. 그래서 시티 투어도 안 되는데 인바운드 가이드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해 보다가 드라이빙 가이드를 갖다가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어느 가이드님이 드라이빙 가이드라는 게 있다라는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가이드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라는 걸 알게 돼서 채용 공고를 뒤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중소 여행사에서 드라이빙 가이드를 모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됐고요. 코로나 때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20년대까지는 거기에 거의 충성을 다 했고 거기서 거의 뭐 정말 나중에는
거기 사장님이 그냥 최애 가이드라고 계속 그냥 항상 저한테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하는 투어의 거의 모든 손님들은 후기를 써줬거든요. 좋은 후기. 그래가지고 트립 어드바이저의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후기들을 보면은 그 한 거의 80~90%는 제 후기로 차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알아보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채용 공고로. 근데 그 채용 공고를 알아보는 방법은 처음에 진입하기는 좋은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은 경험을 쌓는 데 좋은 방법이고요. 이게 보통 채용 공고에 나오는 그런 일들은 좋은 조건으로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가이드를 갖다가 채용을 할 때 가장 쉬운 건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그 추천을 해주는 사람이 가장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용 공고, 잡코리아나 사람인이나 그런 데 나오는 일들은 주변에 그런 걸 물어볼 가이드가 없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는 가이드를 갖다가 가이드가 근무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래가 끊기는 게 많거나, 그러면 계속 가이드가 끊기다 보면은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들의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잘 걸리면은 신생 여행사가 좋은 조건으로 이제 근무 환경을 제시해 줄 경우에는 좀 다행스럽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좋은 일은 이제 인맥을 통해서 온다는 게 이제 업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찍어드린 손님들 사진이고요. 이 카페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있는 이제 한강 쪽에 있는 카페고 이제 남이섬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가이드의 장단점. 일단은 드라이빙 가이드는 이제 말 그대로 차로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자기 차로 하느냐 아니면은 지입차로 하느냐. 지입차 혹시 아시나요? 렌트카에 본인의 차의 명의를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저의 차는 렌트카 회사의 차가 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은 돈을 받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사실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으로 좀 보호를 받고 싶은 생각에 이제 자기의 차를 갖다가 렌트카에 맡겨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가이드의 형태 하면은 이제 소규모 FIT, 소규모 손님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한 8분 정도 계시죠? 이게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끼워 넣자면 한 10명까지, 11인승 차량에 10명까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2~3명, 3~4명, 4~5명 그 정도의 손님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친구들. 이 중에 이분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긴 하시는데 친구랍니다.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가족하고 내 동생의 가족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 8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한 5명 정도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드라이빙 가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좀 일한다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이제 단체 버스 투어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공인으로서 스피커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막 이제 투어를 하고 인솔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하는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응대를 해드려야 되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또 그분도 이제 살펴드려야 되고, 전체 이제 흐름에 깨지지 않게끔 그렇게 한
10명, 20명까지 되더라도 뭐 3, 40명까지 되면 정신이 없겠죠. 또 이제 그 사람들 또 이제 원하는 게 또 다르잖아요. 일정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야, 나 여기서 사진 좀 더 찍고 가고 싶어.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여기 됐으니까 빨리 가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기사님 눈치를 안 봐도 된다고 돼 있는데 기사님도 관건이에요. 기사님 중에서는 뭐 마음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데 가끔씩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떻게 힘드냐면은 뭐 이를테면은 이제 이 경우는 기사님이 가이드를 만만하게 보는 경우인데, 이제 기사님을 갖다가 이제 기사님하고 여기서 보자고 만나는 시간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손님들 모시고 가서 저희 왔으니까 와주세요. 근데 기사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연둥축제 때문에 못 갑니다. 다른 데로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차를 탔는데 연둥축제가 없는 날이었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 기사님이 우습게 보면 그렇게 돼요. 아니면은 기사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일정이 왜 이러냐, 가이드한테. 가이드가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막 꼬장을 부릴 때도 있고, 아니면 손님들이 힘들다고 호텔에 들렸다 가달라 그러면 가이드, 또 기사님은 또 그러면 또 화가 나요. 또 원래 없었던 일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본인이 운전을 하면 해소가 되는 거죠. 뭐 운행을 할 일이 추가로 생겨도 나만 더 힘들면 되잖아요. 저만 더 힘들면 손님들 고마워하고 그러다가 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규모의 손님이 있으면은 변수도 덜하고 기사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친구들하고 같이 운전하고 노는 기분. 그리고 이제 그룹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동남아 단체의 경우에는 일정이 빡빡한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뭐 대여섯 개, 뭐 10개까지. 아침 뭐 7시, 8시부터 10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투어는 해본 적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적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큰 돈을 쓰는 거니까 되도록 많은 걸 갖다가 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정해진 일정을 갖다가 다 소화하기도 바쁜데, 그걸 갖다가 뭐 손님들의 그 상황이나 그런 걸 봐가면서 일정을 바꾼다거나 식당을 바꾼다거나,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다니면은 손님들이 힘들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 뺄까요? 뺍시다. 그래서 그냥 딴 데 가고. 아니면 맛집이 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그런데 마침 손님도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거기 모셔 가가지고 공짜로 제가 먹고 싶었던 맛집에서 소고기를 먹는 거죠. 2 플러스 넘버 9 최고급 소고기. 어쨌든 뭐 그런 나름의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의 연결성, 이건 사실 자,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가끔씩 일 끝나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다음에 오면은 너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니? 그러니까 손님은 여행사를 안 끼고 더 저렴하게 가이드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체 가이드의 경우에는 단체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족끼리 와가지고 얘를 고용하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용을 했어, 이 사람을. 더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상태에서는 손님들도 가이드한테 계속 이런 제안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또한 뭐 투어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다른 투어였으면 버스도 섭외를 해야 되고, 뭐 인바운드면 호텔도 섭외를 해야 되고, 그런데 드라이빙 가이드의 경우에는 손님들이 본인들끼리 여행을 하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자기들이 갈 수 없는데 그런 데를 갈 때 얘 있었지? 얘한테 연락해보자 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 사업으로 발전할 발전할 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고객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 개인 사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제 친구가 해양경찰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양경찰청하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제가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역으로 회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세금 처리라든지 서류 작업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 직접적으로 고용이 된 거죠. 조금 좋은 조건으로. 예. 거의 이제 보통 가이드 조건보다 한 거의 1.5배에서 2배는 더 좋은 조건으로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고 그리고 뭐 이 커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이 아니고 결혼을 앞둔 약혼된 커플이 약혼한 상태인데 이제 저한테 사진을 의뢰하셔서 이건 남이섬입니다. 예, 또 남이섬이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드라이빙 가이드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근데 가이드들 중에 드라이빙 가이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많다면 많긴 하지만은 가이드를 하는 사람 중에 드라이빙 가이드로 넘어가겠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이유가 이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이제 손님의 요구에 따라서 아까는 장점이 투어를 갖다가 플렉시블하게 어떻게든 뭐 바꿀 수가 있다. 식당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손님이 까다로운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의 그 요구에 다 맞춰드려야 돼요. 물론 뭐 서울 투어인데 강원도 가자. 그러면 여행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 그렇게 거쳐야겠지만은 웬만해서는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뭐 여기 말고 이를테면은 뭐 강남 말고 나 성수동 가고 싶어. 성수동 가야죠. 처음에 가는 거였으면은 거기 주차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다 알아보고 뭐 식당 어디를 간다 그러면 식당에도 주차가 되는지 안 되면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아니면은 손님이 이제 그 소규모의 손님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에요. 단체보다는. 그래서 보통 그런 그룹 투어보다는 자기를 케어를 해주길 바라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뭐 나는 베지테리언이니까 고기가 없는데 지금 아니면 난 여행사에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무슬림이에요. 근데 여행사에서 돼지고기가 나오는 식당 갖다 예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약 취소하고 돼지고기 없는 데로 데려다 줘야겠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국인들 중에 아니면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 중에 가끔씩 땅콩 알레르기, 마늘 알레르기 있다 그러면 또 이제 폭풍 검색을 해야죠. 아, 이게 마늘 없는 데가 어디 있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거 마늘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신신당부도 해보기도 하고. 예. 마늘 없는 걸 원하는 손님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마늘이 없는데 마늘을 못 먹는데 한국 음식 먹고 싶다. 한국 음식 대부분 다 마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찰 음식점에 데려가면 됩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손님들 요구에도 맞춰드리고 운전하고 가이드하고 하면은 피로가 쌓이겠죠. 그러니까 가이드를 하면은 사실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뭐 2시간 간다 그러면 2시간 내내 떠들지 않거든요. 자요 가다가. 근데 드라이빙 가이드는 뭐 쉴 틈이 없잖아요. 손님들 자고 있을 때 열심히 운전해야 되고 손님들 일어나면은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접대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3번 한정된 수입. 이건 사실 이게 가이드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라이빙 가이드로 안 넘어오는 이유예요. 가이드로 잘 되면은 단체 가이드 쇼핑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쇼핑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모든 가이드가 큰 소득을 벌고 있지 않아요. 좀 여행사의 눈에 잘 띄어가지고 좋은 손님들, 인원수가 많고 잘 사는 국가에 잘 사는 층의 사람들이 걸렸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 4박 5일 하면은 적게는 400, 500에서 800, 900, 1000
2천까지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뭐 드라이빙 가이드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1비가 일단 그렇게 안 나오고 뭐 물론 뭐 1비는 단체 가이드도 적은데 쇼핑이 문제죠. 드라이빙 가이드로 쇼핑을 해봤자 뭐 많이 태워봤자 아무리 많이 태워도 꽉꽉 태워도 10명인데 뭐 4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특히 또 그리고 또 10명의 손님들도 다 제각각 오는 손님들이 아니고 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한 가족에서 다닐 때는 이제 이를테면은 부모님이 돈을 쓸 때는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을 할 때 뭐 이를테면 남편분이 뭐 마음에 드는 뭐가 있어가지고 사면은 이제 옆에서 부인께서 왜 이렇게 돈 많이 쓰냐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조금 더 한정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쇼핑 수익을 그렇게 저는 거의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비가 사실 가이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사고 나면 또 거기서 또 돈이 나가니까 이게 수지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차 문제, 서울, 부산 그런 데는 주차 문제가 까다로운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골목에 어디 주차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딱지를 끊기도 하고 좀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드라이빙 가이드가. 물론 다 적응되면은 뭐 그냥 하는 건데요. 사실 뭐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바뀌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행선지가 달라져 봤자 범위는 한정돼 있어요. 외국인들을 모셔가는 관광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적응만 잘하면은 나중에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적응 안 되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가이드로 왔을 때 손님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손님들인데요. 이제 이분이 주최자인데 이분이 여행 작가님이에요. 8년 동안 세계 193개국 돌아다녔다가 우리나라를 마지막 행선지로 정하셨어요. 왜 여기로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내전 상태고 이제 평화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 같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마지막 행선지로 정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들 가족 다 데려오셨어요. 여기까지 다 스타렉스에 다 태웠어요. 이거 접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이제 그 손님들이 아니고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고요. 따님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DMZ 투어를 할 때 이제 여기 주최자분이 저한테 북한 사람하고 같이 DMZ 투어를 하고 싶다 요청하셔서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드리고 모셔왔습니다. 이분들은 자가용으로 오셨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비슷한 손님들을 많이 만나긴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아, 예. 여기는 이제 다른 손님인데 이게 문광저수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안성 팜랜드. 이 두 군데가 이제 저희가 갔을 때 외국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런 데를 모셔가면은 이제 아주 좋아하십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를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돈을 쓸 만하다. 얘는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뭔가 남들이 안 데려가는 데 갔다가 모셔가는 것도 드라이빙 가이드의 좀 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잘 찍어주시니까 별도 비용을 받나요? 아, 예. 처음에는 안 받았는데요. 처음에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게 여행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사진기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가이드가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찍어주게 하는 그런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사에도 손님들이 문의를 할 때 너네도 가이드가 사진기로 사진 찍어주냐고 그렇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카메라 사면은 일을 더 주겠다. 물론 카메라를 사면 일을 더 주겠지만은 카메라를 안 사면은 일을 덜 주겠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사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찍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찍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도 처음에는 뭐 20만 원짜리 중고로 사다가 더 좋은 걸 하자, 더 좋은 걸 하자 해서 나중에는 뭐 카메라 렌즈에서 100만 원짜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한 김에 차라리 그냥 사진 작가가 돼버리자 해서 코로나 때는 결혼식 때 이제 사진 촬영을 갖다가 정식적으로 배워서 몇 번 찍었고요. 그 카메라로 코로나 이후에 찍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야외에서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비싼 카메라로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있는 장비 합치면 한 800만 원 돼요. 그래서 카메라 2개, 렌즈 2개 딱 달아가지고 스트랩 해가지고 이 카메라 찍었다가 저 카메라 찍었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별도 비용을 조금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뭐 돈을 버는 것보다는 투어가 더 있는 거, 사람들이 만족해서 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좋게 남겨주는 거에 대해서 더 의의를 뒀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를 돈을 벌기 위해 사진 찍었다기보다 서비스 개념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더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드라이빙 가이드가 얼마나 버느냐. 예. 이게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요새 시장이 좀 거의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 드라이빙 가이드 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이제 한국 사람이 가이드증을 따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조선족 분들 중에 좀 저렴하게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1비를 갖다가 보통 경력 가이드의 경우에는 서울 투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35만 원에 주차비, 톨비, 식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치면은 한 4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모든 경비 합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경기도를 갔다, 남이섬 아니면 파주 DMZ 그런 데를 갔다. 그러면은 한 뭐 40의 비용 별도. 거기서 강원도 쪽 갔다. 저 근교 쪽 강원도 중에 상대적으로 서울하고 가까운 데를 갔다. 한 45. 더 멀리 갔다 50. 아니면 또 55. 약간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물론 더 주는 데도 있는데요. 더 주는 데는 많지는 않고 덜 주는 데는 많아요. 보통 가이드들이 단톡방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들이 뭐 600명, 400명 되는 방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보통 사람들이 1비를 갖다가 그 한 서울 기준 35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 구인을 갖다가 단톡방에서 할 때 적어도 35는 되게끔 해서 올려달라. 그 이후는 다 잘라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톡방 내에서는 가이드 단톡방 내에서 구인을 할 때는 경력자들이죠. 경력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구인을 할 때는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는 서울 기준 35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5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더 저렴하게 일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아이러니긴 한데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더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점점
가이드의 이제 평균적인 시장 가격, 시장 일비를 갖다가 좀 더 높이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력 가이드한테 드라이빙 가이드 얼마 벌어요? 그러면은 뭐 30, 35 정도 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더 저렴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을 갖다가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그 정도를 받게 되니까 그냥 많이 주는 달 2년이 되면요. 그냥 경력 가이드랑 비슷하게 받아요. 뭐 인턴 기간을 갖다가 뭐 적용하겠다 그런 회사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이 가이드가 제대로 일을 똑바로 문제 없이 마무리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보고 자신이 없으면은 그래도 이만큼 돈을 줄 거니까 너가 아무리 초보여도 경력 가이드 같이 결과를 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그 정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경력이 없는 사람의 밖에는 좀 많은 일이긴 해요. 뭐 노가다를 봐도 이게 물론 이제 청소하는 뭐 조공의 경우에는 이게 고정돼 있지만은 뭐 도배를 한다든지 필름을 붙인다든지 벽돌이라든지 돌을 붙인다든지 많이 봤잖아요. 일당 한 30 되죠?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얼마 받습니까? 한 뭐 10만 원도 안 받거든요. 물어보니까.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처음에 10만 원 받아도 나중에 더 많이 주지 않겠냐 알아보니까 가장 많이 주는 게 필름인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쎄 빠지게 일하면은 12만 원 올라가고 그 이후에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걸리고 도배사 같은 경우는 20만 원 되는데 4년 걸린다네요. 그런데 드라이빙 가이드 일 시작하자마자 30만 원, 35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운이 좋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이지만은 오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겠죠, 기분이. 그래서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는 사람은 드라이빙 가이드를 하고 가이드 하는 사람은 그냥 가이드만 하고 그런 현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하면서 발전 가능한 방향, 개인 사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님들이 가이드한테 너 따로 연락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실 이건 상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손님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안 돼요. 여행사에 문의해가지고 제 엔두르거든요. 엔두르를 갖다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여행사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사실 가이드 중에서는 꽤 양심적으로 한 케이스예요. 4, 5년 동안 그렇게 충성을 다했으니까. 처음부터 자기 손님을 데려가는 사람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원했는데 원하는 거 갖다가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싫다고 하면 딴 데로 다른 경로라도 저렴한 방법을 찾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이 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해도 나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행사 대표님한테 한 몇 번은 저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그 손님들한테 저를 찾아달라고 해서 그냥 그 다음 연도에 와서 대표님한테 엔두로 좀 배정해달라고 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저한테 들어온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결정적이었던 건 그 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부산하고 제주도랑 다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일을 받으니까 서울밖에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는 제주도 가이드, 부산은 부산 가이드 그런 식으로 배정을 했어요.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게 제가 부산에 가면은 숙박비도 들고 제주도 가면 비행기 값도 들고 그리고 또 차로 가는데 좀 운행되는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배가 아팠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손님이 늘어나다 보면은
어쩌다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상대했던 손님 중에 이제 이를테면은 내가 가족을 데리고 한국을 갔다 왔어요. 이 가이드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친구가 한국에 올 때도 그 친구한테 야, 앤드루한테 연락해봐. 걔가 잘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겠죠. 마음에 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받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행사를 창업을 해야 될 시점이 오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드라이빙 가이드들이 그래서 1인 여행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손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했고요. 사실 가이드는 이제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손님하고 손님을 응대를 해가지고 투어를 코디네이트 하는 것도 여행사가 하는 일이지, 가이드는 그냥 여행사에서 지시를 받은 대로 투어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그 외의 모든 건 가이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그 질문들을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저는 여행사에서 일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뭐 대부분의 가이드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다른 길을 모색하시는 건 약간 편법이죠. 처음부터 편법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정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식적으로 투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좀 감을 잡으시고, 투어의 만족도가 다른 가이드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끔 그렇게 실력도 쌓으시고, 그러고 나서 다른 길도 모색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 가능한 방향은 저는 개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고객의 재창출 되나요? 예, 재창출이 됩니다. 이게 단체 투어로 하는 경우에는 재창출이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손님을 인솔라 하고 온 투어 리더가 이 가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음에 올 때도 이 가이드 배정해 주세요. 이런 경우들 꽤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개인 손님이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개인한테 단체를 맡기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드라이빙 가이드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만의 고객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요. 인바운드 여행사로 전환은 어떨까요? 예, 마지막 종착지는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드라이빙 투어 FIT 소규모는 돈이 안 돼요. 돈이 돼봤자 한정돼 있습니다. 이게 가족끼리 와서 가이드 고용하는데 여행사에 얼마를 낼까요? 하루에 한 5, 60 냅니다. 만약 베트남이나 어디 일본이나 가셨어요. 그런데 그 돈 내고 가이드 고용하고 싶으실까요? 아니시겠죠? 손님들도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들 중에 경쟁 중에는 이제 그 저가 경쟁을 하는 여행사들도 꽤 많아요. 특히 처음에 진입한 여행사들은 차별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싸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은 여행사에 별로 이득 한 5만 원 남을 때도 있고 아예 안 남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어떻게든 투어를 갖다 진행시켜서 후기들을 쌓아가지고 더 많은 고객을 갖다가 미래에 끌어들이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개개의 손님들이 여행사한테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손님들은 돈을 적게 주고 왔나요? 돈을 많이 주고 왔잖아요. 그럼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겠죠. 여행사에서 이런 일정으로 진행하시오. 그러면은 저희 여기 말고 딴 데 가고 싶은데 딴 데로 해주세요. 이거 먹기 싫은데 딴 데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날씨는 어떨까요? 뭘 입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저희는 무슬림인데 투어 중에 기도실도 좀 일정 중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라든지. 응대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노동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어를 진행시켰는데
떨어지는 돈이 5만 원, 10만 원. 뭐 많으면 보통 여행사들이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는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것도 이제 하루짜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노동을 하는데 인바운드 여행사면 사람이 단위가 많아지죠. 사람의 단위가 많아지면은 한 사람한테 적은 돈을 받아도 이게 20명, 30명, 40명이 되면은 큰 돈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신경을 더 써주면은 더 써줄수록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가이드 섭외를 할 때, 가이드를 갖다가 30만 원 줬다. 그러면, 그래. 여기서 한 손님한테 50만 원 정도, 이 비용을 갖다가 50만 원을 책정하고, 버스 기사 한 100만 원? 그래. 한 150만 원 정도 책정하고, 그렇게 하면은 70만 원 되겠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예. 저도 단체 투어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 30만 원 정도 남기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단체의 경우에는 또 이제 보통 몇 박 며칠의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다 케어를 해줘. 그렇게 하면은 5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 팀을 하면은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되잖아요. 드라이빙을 하면은 적게는 5만 원, 20만 원 그런데. 게다가 단체는 쇼핑도 했어요. 쇼핑 수익은 또 가이드하고 또 나눠 가져요. 가이드가 아까 단체 투어에서 쇼핑 때문에 뭐 몇 박 며칠에 몇 백만 원, 1000만 원 번다고 했죠? 여행사는 안 벌까요? 여행사 더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인바운드 여행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고 싶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못 넘어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실 겸해서 하고 있어요. 그 어느 여행사도 우리는 프라이빗 투어만 받습니다. 소규모 여행 투어만 받습니다. 이런 데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소규모로 받다가 단체도 나오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죠. 그래서 드라이빙 가이드로서 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는데요.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투어를 좀 물론 우리나라 투어 상품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투어 상품이 있어요. 서울 시티 투어 DMG. 이건 그냥 적을게요. 서울 DMG 남이섬 그리고 가능하면 수원 화성도 익히면 좋아요. 이 투어 상품들은 여행사 사이트 찾아보시면은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이 투어 상품들을 갖다가 적은 이유는 여기를 할 줄 알면은 웬만한 데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가 저는 기본이 된다고 보거든요. 웬만한 여행 상품은 이 여행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첨성을 하든 아니면 돈을 주고 투어에 참석을 하든 아니면은 직접 답사를 하면서 연구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이 4가지 투어 코스는 익히는 게 좋아요. 익혀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가 실제로 투어를 어떻게 하는지 봐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최소한 이 정도예요. 물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맨 땅에 헤딩해서 진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살아남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처음에 돈을 적게 주고 열정 페이로 시작하는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돈을 덜 주니까. 이것 어느 정도 이제 실수하고 그런 건 다 이미 계산을 했다 이거죠. 여행사에서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진입할 때는 돈을 적게 받더라도 짧은 시간에 투어를 많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고로 이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드라이빙 가이드 시장 1비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저는 30 이하로는 안 하겠습니다. 주지 마세요. 이러면 이런 사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일 몇 번 못하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다가 이 시장 어렵네 하면서 나가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투어를 시작한 사람들은 기회가 많이 생겨요. 기회가 생겼을 때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잡을 실력이 되는 거죠. 이렇다면 여행사 대표님하고 만날 기회가 돼서 만나러 가면은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자신감이 다르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실수를 안 하겠죠. 투어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고생하는 게 최고로 이득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사실 드라이빙 가이드는 시작하기 전에도 몇몇 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음지에 있는 일입니다. 웬만해서는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드라이빙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특히 공기관에서는 드라이빙 가이드는 쉬쉬하고 있어요. 왜냐? 택시 연합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드라이빙 가이드의 존재를. 그래서 이제 관광통역안내사 협회에서 거기가 이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 내시면은 상당히 고품격 교육을 갖다가 공짜로 받으실 수 있어요. 뭐 서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양, 부산, 경주 뭐 좋은 데 다 가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치열하긴 한데요. 뭐 한 번만 다녀와도 회비 낸 본전은 이제 뽑는 거니까 뭐 하시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드라이빙 가이드에 대한 강연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일수록 쉬쉬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초기의 시작은 거의 맨 땅에 헤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가이드하고 같이 진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신입 가이드님들 갖다가 몇 분 정도 양성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뭐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요. 뭐 처음에 제가 서울이랑 DMZ를 갖다가 다니면서 제 차에 10명 정도 태워가지고 어디서 뭘 얘기를 하고 주차를 어디를 하고 어떤 멘트를 날리고 그런 거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여행사에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가이드들 제가 교육을 했으니까 믿어달라 해서 투어를 연결시켜 드리기도 했고, 아니면 성수기 때는 가이드 일손이 부족하니까 성수기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3월 말, 4월 초, 10월 말, 11월 초, 그때는 가이드 일손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는 신입 가이드님들한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있을 때 그때 딱 진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사실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행사한테 일감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름방학 때 저희는 여행을 많이 가지만은 해외에서는 여행을 가장 안 오고 싶은 때가 여름이기도 하겠죠. 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안 오고 싶겠죠. 요새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여름이 또 미국의 여름방학이니까 미국에서 좀 오기 시작했고, 겨울은 또 말레이시아랑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에 방학인 나라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감이 들어왔을 때 그 일감을 배분은 여행사에서 잘 보이고 싶은 가이드한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 일을 많이 해주는 가이드가
거의 1순위입니다. 문제가 없으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가이드들의 수입이 되게 들쭉날쭉해요. 보면은 성수기, 비수기 그게 좀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여행사하고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아까 여름에는 미국에서 방학이니까 미국 사람도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거래하는 여행사에서 미국하고의 커넥션이 없어요. 별로. 그러면은 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지속적으로 받기는 쉽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여행사의 눈에 잘 띄어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 6번 팀을 구성하는 거. 팀을 구성을 해서 하면은 좋은 점은 내가 투어를 못 나갈 때 딴 사람한테 양도를 해주는 그런 게 계속 선순환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몸은 하나니까 하루에 투어가 뭐 4-5개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4-5개 중에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4개의 투어는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바에야 그걸 갖다가 제가 아는 사람들 몇 명한테 넘겨주면은 그 사람들은 고마워서 본인들이 일 못 나갈 때 저한테 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구성해서 하면은 이제 일감을 지속적으로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떤 언어가 일하기 좋은지 뭐 짐작하시겠지만 영어가 제일 경쟁력은 아닌데 일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는 영어권 국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영국, 호주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영어 가이드를 고용을 해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거기도 주 고객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올 때도 영어 가이드를 쓰기도 하고 아랍에서 올 때도 영어 가이드를 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그분 현지어를 쓰는 가이드를 고용 안 하느냐? 해요. 그런데 그 언어를 구사하는 가이드가 많지도 않고, 아까 나열한 국가에 있는 분들은 영어가 상당히 친숙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드라이빙 가이드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특히 동남아에서 와가지고 드라이빙 가이드 고용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엘리트예요. 귀족이거나 엘리트거나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필리핀에서 교사님께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사분께서 버는 수입이 한 달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뭐 300-400 되죠? 뭐 5-6배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드라이빙 가이드를 고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인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드라이빙 가이드로 상당히 좀 기품이 있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옷도 비싼 거 입고 되게 깔끔하고 표정도 이러기도 하고 뭐. 특히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이드를 갖다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이제 시중 드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상식은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눈빛이 이래요. 깔아보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풍토에서 자라났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영어가 가장 일이 많고요. 그런데 그런가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영어예요. 영어 자격증만 하더라도 그 자격증 딸 때만 하더라도 통계를 보시면은 영어가 월등히 많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 게다가 다른 언어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영어로 많이 넘어와요. 저도 그런 케이스죠. 1어로 시작했는데 영어로 넘어왔어요. 물론 영어 자격증도 땄죠. 그런데 뭐 1어뿐만 아니고 중국어에서 많이 넘어와요. 요새는. 중국어에서도 넘어가고 스페인어를 하다가도 비슷하니까 영어 손님도 주세요 해서 영어 손님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가 제일 일을 받기 좋으냐, 그것도 제가 좀 헷갈리긴 해요. 일이 제일 많은 건 많긴 한데 그만큼 경쟁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2의 언어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가이드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제2의 언어로 말씀드리자면은 마이너. 영어를 딴 다음에 마이너를 따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은 말레이시아 스님들이 많으니까. 인도네시아 스님도 많고. 그리고 요새는 스페인어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가 생각보다 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이드들 아니다. 너무 업계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어쨌든 이제 스페인어가 일이 있으면 여러모로 좋아요.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좋아요? 예. 그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지금 모든 건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